상원의회가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를 방지하는 법안을 금주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내 식당과 바의 조기 영업 마감 시간이 자정까지로 확대됩니다. 뉴욕시에서 나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의 75%가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에서 다음 달부터 대면 졸업식이 허용됩니다. 다음 달부터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대폭 떨어집니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후보 물질의 임상시험이 곧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도 접종 6개월 후에도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국민 4만 명이 접종받기에 충분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6억 회분 분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공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상원의회가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를 방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법안은 빠르면 이번 주 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 법안은 메이지 히로나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또 리처 블루멘터 상원의원도 별도의 노 헤이트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를 방지하는 법안에 대해 민주, 공화당 양측의 입장차가 있어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제 양당 인사들의 오찬 회동 이후 증오범죄에 대응하는 초당적인 연방법 제정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당이 아시아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복수 법안들의 병합 처리에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들 법안에는 증오범죄를 당한 사람이 손쉽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를 허용하고 사법당국이 신속하게 증오범죄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관련 조치 도입도 포함됐습니다. 공화당은 그간 증오범죄법 처리에 미온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차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언급해 증오범죄를 부추긴 측면 등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머커너 상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아시아계 여성의 자랑스러운 남편으로서 단언컨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머커너 원내대표의 부인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교통장관을 지낸 중국계 미국인 엘린 차오입니다. 이번 증오범죄 방지 법안에 대한 민주, 공화당의 협의가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증오범죄 등 전철 내 범죄 증가로 뉴욕 시민들이 전철 탑승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뉴욕 MTA가 25,205명의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전철 이용 시 안전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3명 중 1명 수준인 36%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철을 탑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전철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전철을 탑승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주된 이유로 코로나19 및 재택근무와 함께 최근 급증한 전철 내 범죄를 꼽았습니다. 현재 전철에 배치된 경찰관 수는 지난 2월 뉴욕 전철 내 연쇄살인 사건 발생 후 추가된 644명을 포함해 3,000명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뉴욕주 전역에 있는 식당과 바의 조기 영업 마감 시간은 오후 11시인데요. 앤드루 커머 뉴욕 주지사가 오는 19일부터 이 조치를 자정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의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이유로 몇 달간 지속해왔던 뉴욕주 식당과 바의 오후 11시 폐쇄 명령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시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 내 모든 식당과 바는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케이터링 행사의 경우 현재 자정까지 해산해야 하는 명령이 새벽 1시로 연장됐습니다. 다만 현재 실내 수용력 50%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이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확대 지침은 지난해 11월 뉴욕주의 코로나19 2차 팬데믹 양상이 보이자 최초 부여됐던 밤 10시 폐쇄 조치에서 두 차례에 걸쳐 확대해온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뉴욕주의 요식업 종사자들은 주의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접종이 급속도로 증가하자 이 조기 영업 폐쇄 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또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해야지만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원상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지만 이번 확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 조치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 같은 주내 식당 업주들의 반발과 함께 주 전역의 백신 접종률이 최고 39%에 달하며 감염률도 낮은 지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영업 마감 시한을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지역구 지원공사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뉴욕주 내 130여 곳에 달하는 소수개 소유 중소기업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4분의 3에 달하는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고 향후 6개월 안에 90%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또 지난 3월 말 한 보고서는 20만 명 이상의 요식업 근로자들이 해고되었고 뉴욕시 전역 식당들은 주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잃었으며 조사에 응답한 400명 중 44%가 약 76%에서 100%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는 등의 보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오늘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8월 23일부터 경마와 자동차 경주 행사를 20%의 수용력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나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의 75%가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발 변이의 확산세도 빠르지만 그보다 뉴욕에서 자생된 변이가 더 심각합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매주 신규 코로나19 감염자 1,500명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종류를 연속 조사한 결과 전체 신규 감염자의 75%가 변종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2월 처음으로 뉴욕주 자체 변종인 B.1.526가 발견됐습니다. 이어 3월에는 영국 변종인 B.117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브라질 변종 P.1과 남아프리카 변종 B.1.351 등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4종류의 변종 중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뉴욕 자체 변종과 영국발 변종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뉴욕주 변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였으나 3월에는 54%로 급증했습니다. 영국 변종 비율은 2월에 9%에서 3월에는 29%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변종과 영국발 변종 감염자는 신규 감염자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변종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60% 더 높습니다. 치명률도 70% 정도 더 높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3월 16일부터 4월 1일 사이 뉴욕시의 퀸즈, 맨해튼, 브루클린 등 3개 지역에서 나온 뉴욕 변종 감염자는 전체 신규 환자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브롱스는 61%였습니다. 같은 기간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는 영국 변종 감염자가 가장 많이 나와 전체 신규 감염자의 40%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퀸즈, 맨해튼, 브루클린 등에서 영국발 변종 비중이 26%에서 29%에 그쳤습니다. 브롱스는 23%에 불과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신 접종 인구는 늘고 있지만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이들 변종의 기세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고무적인 현상은 입원 환자가 증가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에서 다음 달부터 대면 졸업식이 허용됩니다. 뉴욕주 실외 제한 인원을 초과할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진 결과 또는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오는 5월 1일부터 대면 졸업식이 허용된다고 밝히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졸업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뉴욕주 실내 집회 인원 제한은 100명, 야외 집회 인원 제한은 200명까지인데 참석자가 이보다 많을 경우 졸업식장 입장 전 코로나19 음성 확진 결과 또는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야외 졸업식의 경우 참석자가 500명을 초과하면 최대 수용 인원은 20%로 제한됩니다. 즉 졸업식장의 최대 수용 인원이 2,500명 이상인 장소에서 거행돼야 합니다. 참석자가 500명 이하이면 최대 수용 인원은 33%로 늘어나며 참석자 200명 이하는 최대 수용 인원의 50%로 실시됩니다. 실내 졸업식의 경우 150명 초과는 최대 수용 인원 10%, 100명에서 150명은 최대 수용 인원 33%, 100명 이하는 최대 수용 인원 50%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뉴욕주는 주립대와 사립대 학생들을 위한 백신 3만 5천 회분을 별도로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위 학생을 위한 2만 1,000회분과 사립대 학생들을 위한 1만 4천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배정되며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각 대학을 통해 접종 예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접종은 서포 카운티 브렌트우드 서포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또는 나소 카운티 순위 올드 웨스트버리에서 진행됩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 부양법 시행 덕에 다음 달부터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대폭 떨어집니다. 득과 실은 무엇인지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정부는 5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로 건강보험을 무료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무보험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대상 브론즈 플랜 보험의 경우 최저 보험료가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연방정부는 ARP에서 건강보험 보조금 예산으로 30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지난 12일부터 특별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둘러 가입하면 5월부터 바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조금 확대로 전 소득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연방정부가 지원한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보험료의 전액이 아닌 일부분이었습니다. 즉 주정부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한 가입자가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보험료는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ARP 시행으로 보조금 수혜 대상과 금액 자체가 확대되면서 5월부터 기존 가입자는 물론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가 대폭 줄어듭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는 5만 1,040달러의 경우 기존 오바마케어 법에서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ARP가 적용되면 월 1,100달러의 보험료가 507달러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593달러의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FPL 150%의 경우엔 734달러의 월 보험료가 55달러로 150% 이상에서 250% 이하의 경우엔 766달러였던 보험료가 61달러로 내려갑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영국 과학자들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유발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임상이 성공하게 되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국 바이오 기업 헤일로 세라퓨틱스는 모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조만간 임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치료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할 때 인간 세포 수용체와 결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양을 변화시켜 바이러스의 감염 능력을 억제하는 분자를 활용한 항바이러스 치료 후보 물질입니다. 임상을 진행하기 전 실험실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연구진이 개발한 치료 후보 물질은 코와 인후, 폐의 세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헤일로 세라퓨틱스는 비강 스프레이와 천식 환자들이 사용하는 흡입기 형태로도 치료제 임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헤일로 세라퓨틱스는 임상에 성공하면 코로나19 환자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바이러스 추가 전파를 막을 수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덤 핀 브로스톨 의과대학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현재 사용 가능한 백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변이 바이러스 재감염 사례가 늘어나는 실질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며 모든 변이 바이러스 균주에 걸쳐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백신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도 접종 6개월 이후에도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더나는 어제 3상 임상시험 결과 발표를 통해 2차 접종 6개월 후에도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상 시험 업데이트 결과는 지난 9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900여 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고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 중 100명 이상은 중증 코로나19 확진자였으며 중증 환자에게는 95%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예방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FDA 정식 사용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모더나 백신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결과는 앞서 화이자 백신이 발표한 예방 효과와 비슷합니다. 지난 1일 화이자도 3상 시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예방 효과가 6개월 후 91.3%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둘 다 메신저 리보 핵산 방식으로 개발됐습니다. 한편 모더나는 또 17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모더나는 미국에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참가자 3,000명을 모두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11세 사이의 임상시험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6,7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더나의 임상시험에는 미 보건부와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중단되더라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6억 회분, 즉 미국인 3억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존슨앤존슨 백신 중단에 따른 미국 내 백신 접종 지연 우려와 관련해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으로 미국인 100%가 접종받을 수 있는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회 접종이 필요한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 6억 회분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3억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제프 자이언트 코로나19 조정관 명의로 낸 성명에서도 국가 차원의 접종 계획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제약사 파이저가 다음 달 말까지 계획했던 총 2억 2천만 회분 코로나19 백신 공급량을 10%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월 말까지 합의된 용량 3억 회분을 2주 일찍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더나는 보도자료에서 오는 5월 말까지 1억 회분, 7월까지 1억 회분의 백신을 미국에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과정이 계획보다 한 분기 정도 늦게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까지 모더나가 미국에 공급한 코로나19 백신은 1억 1,700만 회분으로 전 세계에 공급한 물량의 약 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는 1,500만 회분의 백신만 공급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세계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에 4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역시 백신 자국 우선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70여 명의 한인 소상인들이 모여 퀸즈 플러싱 머레이힐역 오픈스트리트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13일 머레이힐 먹자골목 상가 번영회는 머레이힐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픈 스트리트를 활성화해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머레일역 오픈 스트리트는 작년 12월에 추가로 지정됐는데 코로나19 제2의 확산과 추운 날씨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상가 번영회 측은 활성화를 위해서 오픈 스트리트 장소와 시설을 주말 동안 문화 공연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개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전에는 체조와 에어로빅 등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낮에는 바둑이나 장기를 둘 수 있는 테이블을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옷이나 생활용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나눌 수 있는 벼룩시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머레일역 오픈스트리트는 바톤 애비뉴 150스트리트부터 149번 플레이스까지로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코로나19 기간 세입자를 퇴거로부터 보호하는 퇴거 금지 조치가 6월 말까지 연장된 가운데 뉴욕, 뉴저지주 랜드로드들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수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오는 6월 말 뉴욕, 뉴저지주 일원에 강제 퇴거 쓰나미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지역 매체 레코드의 보도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주 법원에 접수된 퇴거 소송은 58,861건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 셰일라 올리버 뉴저지주 부지사는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중단될 경우 약 19만 1,000명이 퇴거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뉴욕주도 마찬가지로 강제 퇴거 압류 조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주 법원에 제기된 퇴거 소송은 22만 건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뉴욕시로 범위를 좁히면 약 4만 건에 달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놓인 세입자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 구제 프로그램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확정된 뉴욕주 2021-2022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된 24억 달러 규모 렌트와 랜드로드 구제 프로그램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최대 12개월 렌트와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주정부 지역사회국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증오범죄의 보복으로 백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던 한인 남성이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바인 경찰국은 지난 8일 하버드 애비뉴와 코로나도가의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차량에 앉아있던 여성을 납치 및 성폭행 시도 혐의로 한인 마이클 상봉 리 씨를 체포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총을 들고 운전석으로 다가와 여성에게 살고 싶으면 차 뒷좌석에 타라고 협박했습니다. 백인 여성이 이 씨에게 지갑과 돈을 주겠다고 하자 나중에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여성의 차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밀어넣어 성폭력을 시도했습니다. 여성이 인근에 있던 정비공에게 이 씨가 총을 갖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자 이 씨는 여성의 차량을 빠져나와 자신의 차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이 씨는 납치 및 성폭행 혐의로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뉴욕에서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도를 넘어선 가운데 이번에는 한 남성이 아시안 여성을 2차례나 지하철역 선로에 밀어 떨어뜨리려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30분경 34세 아시안 여성이 퀸즈의 메트로폴리탄 애비뉴역에서 G 노선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중 한 남성이 갑자기 이 여성에게 다가와 팔을 잡아당겨 선로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성을 돕기 위해 다가서면서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또다시 다가와 선로 아래로 밀어넣으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기 위해 몰리면서 다시 한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 아시안 증오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